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거부하고 스스로를 가장 혹독한 환경으로 밀어넣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한 한 남자의 철학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왜 좋은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왜 늘 고통과 역경, 그리고 한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의 대답은 명료합니다. 좋은 시절에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화창한 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우리는 굳이 누군가의 조언을 찾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길잡이가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당신을 위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그토록 쉽게 포기할까요? 왜 굳은 결심은 작심삼일로 끝나버리는 걸까요? 규율, 결단력, 꾸준함. 우리는 이 단어들의 중요성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온갖 잡동사니로 발 디딜 틈 없는 창고처럼 우리의 정신 속에는 후회, 불안, 변명, 자기 연민과 같은 것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마음의 창고에는 규율이나 꾸준함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어쩌다 한두 번은 성공할지 몰라도 결국 창고를 가득 메운 잡동사니들이 모든 것을 압도하고 맙니다. 과부하가 걸린 회로 차단기처럼 우리의 의지는 작은 불꽃을 튀기며 꺼져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지독한 훈련을 포기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 그 순간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왜 포기했을까? 라는 끝없는 후회입니다. 포기의 끝에는 평생에 걸친 자기 혐오와 의문만이 남는다는 것을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이 질문은 평생을 따라다니는 유령과도 같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의 훈련 과정 중 가장 혹독하다는 지옥주. 130시간, 즉 닷새가 넘는 시간 동안 잠도 거의 자지 못한 채 극한의 훈련을 견뎌야 합니다. 칠흑 같은 밤,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바닷물 속에 당신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훈련 시작 불과 1시간째, 거대한 파도가 머리 위로 덮칩니다. 인생에서 느껴본 적 없는 극한의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그 순간, 당신의 생각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첫 시간부터 마지막 130시간째를 상상하며 절망에 빠집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긍정적인 다짐과 자기 대화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여기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진짜 훈련이 시작됩니다. 평소에 이런 고통을 일상처럼 받아들이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연마한 사람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들은 도망치고 싶은 본능적인 감정을 통제하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아니, 방법이 있을 거야. 이 고통은 영원하지 않아. 그렇습니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지독한 순간도 결국엔 끝이 납니다. 지금 제가 따뜻하고 안락한 스튜디오에 있는 것처럼 그 혹독한 바다에서의 시간도 결국 과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고통의 순간에는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 착각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정신력입니다.
저는 패배감 외에 다른 감정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저 끝까지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까지 가보겠다는 단순한 목표가 저를 원래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 지점까지 이끌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영화 로키의 한 장면과도 같습니다. 챔피언 아폴로 크리드는 무명의 도전자 로키에게 혼쭐이 납니다. 몇 번이고 쓰러뜨려도 좀비처럼 다시 일어나는 로키를 보며 아폴로의 영혼은 서서히 잠식당합니다. 그의 눈빛은 대체 저 녀석의 정체는 무엇인가? 라는 경외와 공포로 가득 찹니다. 저는 로키가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바로 아폴로의 영혼을 빼앗는 그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저 사람은 눈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것을 갈망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뛰어난 격투기 선수, 놀라운 기록을 가진 달리기 선수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자신의 재능이 만들어 놓은 경계선에 도달하면 무너집니다. 그 경계 너머에는 재능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서부터 정실력의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그 지점에서 길을 잃습니다. 저는 바로 그 다음 단계, 그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는 것에서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예를 들어 135kg에 육박하는 거구의 수영도 제대로 못하고 물을 두려워하는 남자가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네이비실에 도전한다. 누가 봐도 무모한 짓입니다. 하지만 저는 소파에 앉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미친 짓을 할 배짱을 가진 놈이 세상에 또 있을까? 아니, 없어. 오직 너뿐이야. 이런 식으로 저는 스스로를 평범한 사람들의 범주에서 완전히 다른 곳으로 옮겨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음날 저를 움직이는 연료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이런 짓은 하지 않아. 내가 최고야.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제 자신에게 주입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 말들은 단순한 자기암시를 넘어 저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난 충분하지 않아 라고 말하며 다른 길을 찾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충분한 존재로 만들겠다. 이것이 저의 새로운 정신이 되었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 오늘은 도저히 더 못 뛰겠다고 느껴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틀 연속으로 2배를 뛰었습니다. 오늘 400m를 뛰고 지쳤다면 몇 시간 동안 그 패배감이 저를 괴롭히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에 다시 나가서 800m를 뜁니다. 때로는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것은 그저 끝없이 갈고 닦는 과정의 일부였을 뿐입니다. 사실 갈고 닦는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실패라는 단어를 제 사전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당신보다 훨씬 위대한 무언가에 도전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실패란 없습니다. 오직 시도만이 있을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반신 마비이고 당신의 인생 최대 목표가 한 걸음을 떼는 것이라고 합시다. 당신이 노력했지만 결국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면 그것이 실패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위대한 첫 번째 시도였을 뿐입니다. 전쟁에 대한 유명한 인용구가 있습니다. 전쟁에 나서는 100명의 군인 중 10명은 애초에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다. 80명은 그저 총알바지에 불과하다. 9명은 진짜 싸우는 전사들이다.
그리고 단 한 명, 그가 바로 용사다. 이것은 삶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훈련을 받으며 그리고 제가 갔던 모든 곳에서 이 진실을 목격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삶의 출석만 할 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힘든 일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해냅니다. 저는 그 9명의 전사 중 하나가 되고 싶었고 지금은 그 단 한 명의 용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았습니다. 거짓말을 했고 남들이 좋아하는 것을 저도 좋아하는 척했습니다. 친구가 되기 위해, 무리에 끼기 위해 제 자신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여정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나약한 짓이었다는 것을요. 이 모든 것을 저는 홀로 해냈습니다. 벽에는 아무런 트로피도 걸려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트로피는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아무도 저를 돕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위해 돈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대신해 달려주거나 살을 빼주거나 고통을 감내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홀로 고통받으며 지금의 저를 만들어냈습니다. 실패라는 단어는 사람들을 주저앉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단어에서 힘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저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시도했을 뿐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 혹독하게 훈련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것은 단순히 몸을 강하게 만드는 행위가 아니다. 저것이야말로 나를 정신적으로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저것은 불편해 보이고 잔인해 보인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 나는 저것을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록을 하나씩 실행해 나가면서 저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격투기 시합을 보면 한 선수가 거의 항복하기 직전의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손이 탭을 치기 위해 움직이는 찰나의 순간 수백만 가지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포기해야 해. 너무 고통스러워.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손이 멈춥니다. 아니, 오늘은 아니야. 이 고통 전에도 겪어봤어. 단 1초만 더 버티자. 그 1초가 나를 이 지옥에서 꺼내줄지도 몰라. 그리고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1초의 결정. 그것이 바로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을 가르는 지점입니다. 저는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자존감을 얻었습니다. 제 목표는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동기부여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동기부여는 쓰레기와 같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달리기를 하러 나가고 싶다는 동기부여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밖이 춥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고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것이 동기부여의 한계입니다. 감정에 따라 왔다가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저는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오늘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러 나간다고 말하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것이 바로 동기부여를 넘어 추진력과 집념의 단계로 나아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 이르면 당신은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누군가 새벽 3시에 저를 깨워주지 않았습니다. 트레이너도 영양사도 없었습니다. 오직 스스로를 통제하는 규율, 즉 자기 수양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번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에게 의지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책임져주고 이끌어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기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130kg이 넘는 거구로 공동묘지 옆을 달리던 어느 날, 저는 묘비들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기 누워있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을 후회하며 눈을 감았을까? 그리고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죽지는 말자. 만약 당신이 완전한 자기 책임감을 기를 수 있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나은 나를 만들어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과정입니다. 제 이야기는 당신이 수백 킬로미터를 달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일 킬로미터라도 당신이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까지 가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한계가 어디인지 직접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아니, 애초에 제 자신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존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훈련과 학습을 통해 저는 자존감을 찾기 시작했고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살을 빼는 것, 가장 빠른 사람이 되는 것, 올림픽에 나가는 것 따위는 제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훈련을 마음의 굳은 살을 박는 과정으로 여겼습니다. 피해자 정신으로 가득 찬 제 연약한 마음 위에 단단한 굳은 살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조언입니다. 당신의 약점을 파고드십시오. 당신이 잘하는 것,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이미 당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극복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이야기는 당신 인생의 90%를 차지할 그 끔찍하고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나의 고통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고통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무언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 역시 평생 자신을 괴롭혀온 무언가와 마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자신을 좀먹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는 법을 배우며 자라왔습니다. 제가 거친 말을 쓰는 이유는 제 삶이 결코 아름답고 예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매일같이 벌어졌던 폭력적인 투쟁이었습니다. 저는 그 현실을 미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 특히 하기 싫은 일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 지독한 반복을 통해 당신은 마음을 위한 갑옷을 만들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 우리는 고통받는다. 매일 고통받는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진짜 고통스러운 일이 닥쳤을 때 당신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존재하지 않았던 한 남자를 발명해야 했습니다. 어떤 고통이나 괴로움, 어떤 비난에도 맞설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를 고통을 통해 만들어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 수준까지만 성과를 냅니다. 그리고 항상 같은 지점에서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하며 위아해합니다. 왜 나는 항상 여기서 막히는 걸까? 그것은 당신의 재능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재능이 소진된 후에는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새벽 3시 본능이 나가지 말라고 속삭일 때 오히려 반드시 나가야 한다고 저를 다그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하며 피하는 모든 끔찍한 일들을 저는 일부러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에 굳은 살을 새겨나갔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찬 차고와 같다면 거기에는 위대함을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규율,
체계, 꾸준함, 노력, 그 어떤 것도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재능이 바닥났을 때 당신에게는 무엇이 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진짜 정실력의 게임이 시작됩니다. 저는 그 게임을 통해 이전에는 존재조차 몰랐던 새로운 문들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문을 열수록 저의 잠재력이 거의 무한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여정은 말로 설명하기 힘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우리는 항상 지름길을 찾으려 합니다. 6분 복근 운동 같은 것들이 인기를 끄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으로 얻은 결과는 결코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영구적인 결과는 오직 당신이 고통을 겪을 때만 찾아옵니다. 그 고통을 당신의 뇌에 문신처럼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힘든 시간이 다시 찾아왔을 때 당신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잊지 않도록 말입니다. 당신이 겪었던 모든 역경을 기억해내십시오. 그것들을 당신의 과자 단지에 넣어두십시오. 그리고 힘들 때마다 그 단지를 열어 과자를 하나씩 꺼내 먹으며 상기하십시오. 나는 이런 일도 겪어낸 사람이다. 나는 강하다.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두 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편안함으로 이끌고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저기 아무도 가지 않는 저 구석의 돌무더기로 가야 해. 그곳에 답이 있어. 저는 오랫동안 그 두 번째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그곳에는 고통과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혼자 그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당신이 겪는 고난이 클수록 당신이 얻는 평화는 더 커집니다. 당신이 겪는 고통이 깊을수록 당신이 느끼는 평온은 더 깊어집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깊이 파고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금의 아름다운 존재로 만든 것은 바로 그 굴곡과 상처들입니다. 저는 망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가진 저를 수리하고 다시 일어서는 저만의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남들처럼 A에서 B로 가는 직선도로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C, D, E를 거쳐 돌아가더라도 저는 결국 그곳에 도착할 것입니다. 조금 더 힘들게, 하지만 훨씬 더 강해져서 말입니다. 아무도 당신이 있는 곳에 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엄청난 쾌감을 느껴야 합니다. 최악의 환경, 최악의 상황 속에서 모두가 끝나기만을 바랄 때 당신은 오히려 그 순간을 느끼고 지배해야 합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해냈을 때의 만족감, 그것이 바로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모든 것을 소진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느낄 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용기,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인생이 당신에게 어떤 시련을 던지든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100%가 됩니다. 어떤 거대한 과제 앞에서 사람들은 압도당합니다. 턱걸이 세계 기록이 4020개라는 것을 들었을 때 대부분은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즉시 펜과 종이를 들고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1분에 5개씩 몇 시간을 하면 몇 개를 할 수 있을까? 휴식 시간은 얼마나 필요할까? 이런 식으로 과제를 잘게 쪼개는 겁니다.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당신이 어떤 것과 싸우고 있다면 계속해서 공격해야 합니다. 저기 저놈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구나라고 느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에 영혼을 부서뜨려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 표면만 긁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 영혼의 가장 깊은 지하 감옥으로 내려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무엇이 나를 포기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나를 나약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편안한 환경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냉동고나 불길 속에 던져 넣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끔찍하고 내가 오직 탈출만을 생각하는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당신의 뇌를 해부해야 합니다. 5초만 더. 5초만 더 이 냉동고 안에서 버티자.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진정한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시간이 당신을 늙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일상과 싸워야 하는 피로가 당신을 늙게 합니다. 아, 또 해야 하는구나. 이 생각과 싸워 이겨내야 합니다. 때로는 홀로 있어야 합니다. 당신을 과거의 나약했던 모습으로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야 합니다. 모든 해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우리의 정신을 사용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그것을 깨울 시간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존재입니다. 고통 속으로 뛰어드십시오. 그곳에